네, 53페이지 머리뼈 아랫면의 뒷부분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뼈 아랫면의 뒷부분에는 포레멘 매그넘, 큰 구멍, 대후두공, 그리고 뒤통수뼈 오시피탈본의 바닥 부분, 베설라 파트 및 바깥쪽 부분, 레터럴 파트, 그리고 템포럴 본의 꼭지 부분, 마스토이드 파트 등이 있습니다. 네, 먼저 큰 구멍 보겠습니다. 포레멘 매그넘. 네, 포레멘 매그넘은 그림에서 보시면 네, 요 보이죠? 지금 반쪽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요렇게 아마 있을 겁니다. 뭐 조금 그림이 아름답지 않습니다만 대략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큰 구멍이 있겠죠. 그죠? 네. 네, 마그늄이라고 한 건 크다는 뜻이죠. 네, 중요한 구조물들이 지나는데요. 이것들을 요약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등골, 스파이널 코드 지나다니는 것들이죠. 메닌주스, 뇌막, 그 다음에 더부신경, 액세서리 너브, 버테브럴 아터리, 엔테리어 스파이널 아터리, 파스테리어 스파이널 아터리, 그리고 텍토리얼 멤브레인, 그 다음 알라 리가먼트. 네,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나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멍이 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되겠죠. 뭐 굳이 따지자면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목과 두 번째 베설러 파트 오브 아시피탈본. 네, 뒤통수뼈의 바닥 부분입니다. 뒤통수뼈의 바닥 부분은 포레이먼 마그눔의 앞쪽 부분이며 페린지얼 투버클과 스페노 오시피탈 신콘드로시스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는 지금 포레이먼 마그눔이 있고 이 마그눔의 앞쪽에서 되어 있는 마그눔의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을 베설라 파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설라 파트는 네, 여기 전체 정도이고 뭐 사실 나머지 파트에 비하면 작은 부분이죠. 여기에서 있는 파린지얼 투버클은 뒤통수뼈 바닥 부분의 아랫면 중앙 가까이 있는 작은 융기이며 superior pharyngeal constrictor muscle 위 인두 수축근의 인두 솔기 pharyngeal 라페가 붙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pharyngeal tubercle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데요. 적혀 있는 거에 따르면 요 정도의 위치가 되는 것이죠. 예.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특히 네조파링스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붙는 것은 뭐가 붙는다고요? 네, 파린지얼 라페, 레이페 오브 수피리어 컨스트릭터 파린지우스. 네, 두 번째 중요한 구조물로는 스페노 아시피탈 신콘드로시스입니다.
네, 스페노아시피탈 신콘드로시스는 소년기의 뒤통수표 아시피탈본의 바닥 부분, 베셀라 파트와 베이질라 파트와 나비뼈, 스페노이드 본의 몸통이 연골에 의해서 연결된 것이며 이 연골 결합은 남자의 경우에 3 내지 16세, 여자의 경우에는 3이 아니고 13 내지 16세, 여자의 경우는 11 내지 14세에 각각 골화, 오시피케이션 돼서 폐쇄가 된다. 예. 나비 뒤통수 결합은 뇌가 성장하는 동안 남아있다가 12세 내지 15세 활동이 정지되고 20세 이전에 두 뼈는 연골 결합의 골화로 유합된다. 네. 파웰 앤 브로디라든가 인러라든가 둘 다 이 안면 부위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았을 때는 네, 스페노이드 본과 아시피탈 본의 결합이 사실 여기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 여기가 이미 이제 스컬을 제작할 때가 보통 이 나이보다는 훨씬 더 지났을 때니까 이미 골화가 끝났습니다. 골화가 끝난 부분인데 스페노이드 본과 아시피탈 본이 이제 서로 붙어 있는 부위, 그 부위를 이제 스페노 어시피탈 신콘드로시스라고 사실은 보면 되는데 정확하게 이 위치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노 어시피탈 신콘드로시스고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스페노 오시피탈 신콘드로시스는 일종의 그로스 센터, 즉 스컬 베이스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어디가 자라나느냐, 뭐 그 아래쪽이 자라나느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점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자라나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생되는 곳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자라날 때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카락이 여기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서부터 자라나는 거예요? 네, 밑에서부터 자라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가 그로스 센터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양쪽으로 혹은 뭐 바깥쪽으로든 스컬이 확장하는 데에 그 중심이 되는 곳을 그로스 센터라고 하는데 그로스 센터로 추정했었던 곳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개념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 얼굴 성장에 관심이 많았던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식이 되었던 곳이다. 네, 54페이지 뒤통수뼈의 바깥쪽 부분 lateral part of occipital bone. 네, 여기서 중요한 거 네, 뒤통수의 바깥 부분은 큰 구멍의 양쪽 부위고 아래의 5가지 구조물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네, 첫 번째 occipital condyle. 네, 동일한 콘다일이 맨디블에서도 있었는데 이 아시피탈 콘다일은 맨디블하고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네, 여기 있는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배울 애틀라스라고 하는 거에 superior articular facet과 관절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뒤통수뼈 관절윤기 아스피탈 칸다일 후두관은 큰 구멍 포레이먼 마그넘의 양쪽에 있는 융기로서 첫째 목뼈 아틀라스의 위 관절면 superior articular facet과 관절한다. 네. 그 첫째 목뼈, 네, CV1이라고 부르는, 네, 파란색으로 써보겠습니다. CV1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목뼈, 정확하게 쓰면 서비칼이라고 하는 거는 치아에서도 나왔잖아요. 서비칼 볼테브라의 1번. 첫 번째 위에 있는 이것이 애틀라스입니다. 애틀라스이고 애틀라스의 뭐죠? 애틀라스의 superior articular facet 관절면인데 상관절면, 위관절면과 아시피탈 콘다일이 붙는다입니다.
이거를 밑에서 봐서 그렇지,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이 안쪽에 프레임은 마그넘이 있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서로 관절한다. 네, 사람을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다만 이게 안 보이는 이유는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라든가 다른 거에 가려서 맨디블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일 뿐이죠. 이게 애틀라스이고, 예, CV1 이고, 이게 superior articular fascia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좋습니다. 자세하게 썼는데요. 두 번째, 하이포글로살 커넬. 하이포글로살 커넬은 포레이먼 마그넘의 바깥쪽에 있는 관이며 혀밑신경이 통과한다 라고 되어 있는 관이며 혀밑신경이 통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포글로살 커넬이라고 하는 것이 잘 보면 이 위치에 노란색, 지금 제가 표시한,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핑크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핑크색 위치로 있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방금 그린 것과 같이 안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마치 콘다일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콘다일 자체를 뚫고 나오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콘다일 아래쪽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나오는 구멍이어서 나오는 구멍 자체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나오는 것은 하이포글로살 커넬을 나오는 것은 당연히 하이포글로살 러브가 나오겠죠. 하이포글로살 러브는 몇 번이죠? 네, 뇌신경의 12번째 신경이고 어떤 신경이에요? 혀의 운동신경입니다. 혀를 들어가는 외래설근 4개랑 내래설근 4개, extrinsic muscles of tongue, intrinsic muscles of tongue 모두를 지배하는 운동신경이죠. 네, 그 다음 칸딜라 퍼사 해서 칸딜라 퍼사는 뒤통수 관절 융기의 뒤쪽에 있는 얕은 함뇨이다. 칸딜라 퍼사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정확히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 그림에서 대략적으로 요 부분이 됩니다. 요 부분. 예. 그리고 이 부위에는 칸딜라 파사의 네 번째에 있는 칸딜라 커넬, 관절 커넬, 관절 융기관이 있죠. 이 뒤쪽에 있는 파사는 발생하는 게 머리를 뒤로 젖혔을 때 아래쪽에 있는 목뼈가 닿는 부위처럼 되는 곳이에요. 칸딜라 파사에는 이건 이제 파사이고 커넬은 당연히 뭐가 지나가는데 여기에 지나가는 것은 에미서리 베인이죠. 에미서리 베인. 그래서 나중에 머리와 머리 및 목 정맥을 전체적으로 할 때 에미서리 베인이 나오는 구멍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콘딜라 커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 목 정맥 돌기 해서 주굴라 프로세스. 네, 주굴라 프로세스는 뒤통수뼈 관절 융기의 아시피탈 콘다일의 바깥쪽에 있는 돌기이다. 네, 그림에서는 이 부위가 주굴라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부분 마스토이드 파트 오브 템포럴 본. 템포럴 본에서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주변에 있는 곳인데요. 관자뼈의 꼭지 부분은 관자뼈의 뒤 아래쪽 호하방에 위치하며 중요한 구조물로서는 마스토이드 나치하고 뒤통수 동맥고랑 아시피탈 그루브가 있다. 네, 우선 마스토이드 파트라고 하면 대략 이 부분인데요. 네, 여기에서
마스토이드 나치 먼저 보겠습니다. 네, 마스토이드 나치는 이 그림에서 보실 때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가 패여 있다라는 것이죠. 마스토이드 나치 부분이 있고 꼭지 페임, 유돌절흔. 꼭지 페임은 꼭지돌기의 안쪽에 있는 고랑이며 두 힘살근의 뒤힘살, 파스테리어 벨리가 부착한다. 네, 부착하는 게 뭐가 있어요? 파스테리어 벨리 오브 다이 게스트릭 머슬이 부착하죠. 네, 이 다이게스트릭 머슬은 설골상근 수프라하요이드 머슬 중에 하나이죠. 수프라하요이드 머슬 중에 하나이고 안티리어 벨리하고 포스테리어 벨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파스테리어 벨리는 인터미디어 텐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위에 있는 하요이드 본에 있는 인터미디어 텐던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스토이드 나치에서 끝나는. 네, 그럼 엔티리어 벨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엔티리어 벨리는 맨디블 안쪽에 맨디블라 심피시스라고 해서 정중선에 있는 라인에서부터 이렇게 뒤로 진행해서 역시 그 하요이드 본 위에 있는 인터미디어 텐던에서 닿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뭐 자세한 것은 26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앞뒤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중요한 구조물로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인데, 네, 아시피탈 그루브입니다. 아시피탈 그루브는 네,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마스토이드 나치의 바로 옆에 있는 곳으로서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되는데요. 이 아시피탈 그루브는 지나가는 게 있죠. 네, 이름이 동일합니다. 아시피탈 아터리, 중요한 아터리죠. 네, 뒤통수 동맥, 후두 동맥이 지나. 네, 54페이지에 있는 머리뼈 아랫면의 봉합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봉합은 머리뼈 아랫면에서 볼 수 있는 봉합의 모든 부분을 디스크립션 하고 있지 않고 그림 2-29와 아래쪽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조금 어려운 수준까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앞니봉합, 인사이시브 수처. 네, 인사이시브 수처는 앞니구멍, 인사이시브 포레이먼. 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인사이시브 포레이먼은 이거죠, 그죠? 인사이시브 포레이먼. 네, 인사이시브 포레이먼에서 송곳니 쪽으로 가는 봉합이며 태생기에는 앞니뼈, 인사이슬 본과 고유 위턱뼈, 프라퍼 맥실라 사이의 봉합이지만 성인에서는 고라되어서 흔적만 남는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여기에서도 보이지 않고 뭐 이렇게 대충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인사이시브 수처. 네. 그 다음 두 번째 정중 입천장 봉합 미디언 팔라타인 수처 이미 배우셨었죠. 네, 미디언 보니 팔레이트에서 미디언 팔라타인 수처는 앞니구멍 인사이시 포라미나에서 디코가시 포스테리어 네젤 스파인 어디에요? 여기이지요. 여기가 파스테리어 네이잘 스파인 해서 PNS라고 쓸 수 있는 곳이고 여기까지 이렇게 쭉 연결해서 나오는 이게 미디언 팔라타인 수처. 네, 이며 좌우 위턱뼈의 입천장 돌기 팔라타인 프로세스와 좌우 입천장뼈의 수평반 사이의 봉합이다. 왠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시험에 잘 나올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5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로 입천장 봉합, 트랜스버스 팔라타인 수처. 가로 입천장 봉합은 위턱뼈의 입천장 돌기와 입천장뼈의 수평판 사이의 봉합이다. 근데 여기 뭐 앞쪽에서 이미 나왔던 거고 이렇게 대충 그릴 수가 있겠죠? 네.
트랜스버스 팔라타인 수쳐. 역시 보니 오랄 캐비티 입안에 있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수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나오는 수쳐들은 피셔라고 되어 있는데 수쳐처럼 이렇게 완전히 봉합이 안 된 경우 이렇게 이제 그 뼈 사이가 연결되는 양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양식 중에서는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가 서로 연결되는 시노스토시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은 2학기 때 제너럴 어나토미에서 나오는 골학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이렇게 피셔로 불리는 수처들 그 완전히 봉합이 되지 않고 약간의 틈새가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이 사이에 연결되는 것들이 뭔가가 개재되어서 약간 벌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피셔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바위 나비 틈새라고 하는 페트로스페노이달 피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페트로스페노이달 피셔는 템포럴 본의 페트로스 파트. 네, 여기서 나중에 템포럴 본의 그 인디비주얼 본 오브 스컬에서 여러분들이 템포럴 본을 잘 배우시겠지만 템포럴 본은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페트로스 파트라고 하는 것은 추체 부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보시면 대략 여기 부분을 페트로스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트로스 파트라고 할 수 있고, 네. 추체 부분과 스페노이드 본 사이에 이제 스페노이드 본의 그레이터 윙 사이에 틈새이며 아디토리 튜브의 연골 부분 카틸리지너스 파트를 수용한다. 네, 아디토리 튜브 이제 그 50페이지로 잠깐 넘어가셔서 보면 귀관고랑 그루브 포 오디토리 튜브라고 하고 거기에 있는 디스크립션을 다시 한번 잠깐 읽어보면 귀관고랑은 테리고이드 프로세스의 안쪽 판에 있는 배 오목 스캐포이드 포스의 위쪽에서 뒤 바깥쪽으로 주행하는 고랑이고 네, 여기까지 지난번에 하셨는데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아디토리 튜브 이관을 수용하며 고랑의 바닥에는 바위 나비 틈새 페트로스페노이달 피셔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기관고랑의 앞쪽에는 타원 구멍과 내막동맥 구멍이 있으며 내막동맥 구멍의 바깥쪽에는 뾰족하게 튀어나온 나비뼈같이 접형 골극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스페노이드 본의 그레이터 윙 하고 그 다음에 페트로스 포션의 사이니까 이번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분 정도 이거 굵은 걸로 되어 있네요. 가는 걸로 바꿔서 그려보면 이 부분 정도가 여기가 대익이기 때문에 앞쪽에 여기가 스페노이드 본의 대익이죠. 그레이터 윙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트로스페노이달 피셔 그 다음 두 번째라기보다는 이제 피셔로 나오는 거의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비늘 고실 틈새 스퀘모 팀패닉 피셔. 스퀘모 팀패닉 피셔는 다른 말로 페트로 팀패닉 수처 혹은 피셔라고. 네, 이 수처는 책에는 이제 스퀘모 팀패닉 피셔로 되어 있는데요. 대략 여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부분. 색깔을 다른 걸로 칠해 볼게요. 밖에서도 약간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스퀘모 팀패닉 피셔라고 하고 혹은 페트로 팀패닉 피셔인데 이름을 보시면 스퀘머스 파트랑 팀패닉 파트 혹은 페트로스 파트랑 팀패닉 파트를 서로 구분하는 것인데 뭐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위치상으로 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퀘모 팀패닉 피셔는 약간 레터럴 뷰에서 봤을 때의 모양에서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페트로 팀패닉 피셔로 부를 때가 인피리어 파트로 부를 때 부를 수 있는데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네.
글라세리안 피셔. 사람 이름을 딴 건데요. 역시 이제 뭐 그 역시 이 사람 이름을 딴 명칭을 많이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피셔는 템포럴 본에 있는 거고, 템포럴 맨디블러 조인트, 저희가 알고 있는 템포럴 맨디블러 조인트 쪽에서부터 팀패닉 캐버티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뭐 어떤 그런 형태의 피셔가 되겠습니다. 이 피셔는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컨텐츠, 꼭 기억하셔야 되는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 이 피셔 이 피셔를 지나다니는 신경이 하나 있는데, 코다 팀파니입니다. 코다 팀파니. 여러분들 사실은 이 코다 팀파니를 앞쪽에 그 혀 부분에 맛 감각에서 맛을 지배하는 신경으로 들으신 적이 있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면은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페이셜 러브의 일종이죠. 페이셜 러브. 자, 페이셜 러브는 또 어디에서 나왔어요? 페이셜 러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하선에서 나와서 이렇게 얼굴에 있는 근육, 페이셜 머슬들을 지배하는 브랜치 배우셨었는데, 그거 말고 이 페이셜 머슬은 그건 이제 운동신경이고, 이렇게 특수 감각신경인 코다 팀파니 너브를 여기에서 이렇게 코다 팀파니 너브 여기를 지나간다라는 거. 네,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이 치약 전문 대학원이 어떻게 보면은 치약 기본 과정에서 말씀드리기에 좀 그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스퀘모 팀패닉 피셔랑 페트로 팀패닉 피셔는 같은 이름이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뭐 여기를 통과하는 것들이 또 좀 더 있습니다. 원래는 또 좀 더 있습니다만, 저희랑 관계되어 있는 것 중에 코다 팀파니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 페트로스 퀘머스 피셔인데요. 글자 그대로 한번 읽어서 해석해 보시면, 페트로스 파트랑 스퀘머스 파트를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위 비늘 틈새는 템포럴 본의 바위 부분과 비늘 부분 사이 틈새이다인데, 그림 2-29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림 2-29에서 나와 있지 않고, 이제 저희 지금 이 그림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가 조금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은 단점이 있는 그림인데요.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상태이죠. 근데 이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거에 가려서 사실 이 아랫면에서는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스컬의 안쪽, 그러니까 크레니얼 캐버티 안에서 보았을 때 미들 크레니얼 파사 쪽에서 보인다든지, 혹은 혹은 레터럴 뷰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피셔인데, 굳이 여기에 이제 페트로스퀘머스 피셔를 넣어놨는데 뭐 보일 수도 있겠죠. 보일 수도 있는데, 대략은 페트로스파트하고 그 뭐 페트로스파트랑 예, 페트로스파트랑 그 다음에 그 템포럴 본의 스퀘머스 파트가 이렇게 보이는 데니까 이렇게 가려져서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라고 대충 예측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 그 마지막 피셔네요. 네 번째 연속으로 나오는 거 마지막 피셔, 바이 뒤통수 틈새 페트로 아시피탈 피셔인데요. 페트로 아시피탈 피셔는 여기에 나오고 실제로 이 그림에서도 잘 보입니다. 페트로 아시피탈 피셔는 여기죠. 페트로스 파트하고 아시피탈 본의 그 사이의 봉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아시피토마스토이드 수처가 나오는데, 이것은 뒤통수 꼭지 봉합이로서 관자뼈의 꼭지 부분 마스토이드 파트하고 뒤통수 뼈 어시피탈 본 사이의 봉합이 되겠죠. 어시피탈 본 사이 봉합이 돼서 오시피토마스토이드 수처는 이 부분이죠. 네, 그 다음
56페이지로 넘어가서 나비 비늘봉합, 스페노스케머스 수처. 네, 스페노스케머스 수처는 나비뼈, 스페노이드 본의 큰 날개, 그레이터 윙과 템포랄 본의 비늘 부분, 스케머스 파트 사이의 봉합이다. 라고 돼 있어서 스페노스케머스 수처는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대략 이렇게 가는 수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마루 꼭지 봉합, 프라이어토 마스토이드 수처, 두정 유돌 봉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루 꼭지 봉합은 템포럴 본의 꼭지 부분, 마스토이드 파트하고 프라이어탈 본의 꼭지각, 마스토이드 앵글 사이의 봉합이어서 마스토이드 앵글 사이의 봉합이어서 프라이어토 마스토이드 수처는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여기가 돼서 이쪽에 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디스크립션이 되어 있는 것들이 머리뼈 아랫면의 봉합 전체를 다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다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뼈 아랫면의 봉합을 모두 써라 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에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면 자이고마티코 템포랄 수처 같은 것들,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수처 같은 것들은 기술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의 머리뼈 아래면의 봉합을 다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9페이지에는 그림이 나오면서 어떤 수처의 이름을 쓰라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어찌 보면 나올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네, 56페이지에 나오는 머리뼈 아래면의 계측점 합니다. 첫 번째 오레일입니다. 네, 이 점은 좌우 안쪽 앞니, 센트럴 인사이저, 안쪽 앞니라기보다는 좌우가 상악이죠. 센트럴 인사이저의 앞니의 안쪽에서, 그러니까 앞니 안쪽의 치아 확, 덴탈 알베올라의 치조와의 뒷모서리를 연결하는 가상선의 중앙 지점.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앞니 안쪽에 알베올라 사이 뒷모서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점을 좀 제가 잘못 찍었는데요. 요 점과 요 점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뒷모서리를 연결하는 가상선의 중앙 지점이니까 실제로는 이 파란 점을 찍은 것보다는 살짝 뒤에 여기에 찍어야지 맞습니다. 두 번째 스타필리온. 스타필리온은 입천장뼈 팔라타인 본의 수평판 뒷모서리의 가장 깊은 지점을 연결하는 선이 정중 입천장 봉합선과 만나는 지점인데요. 이 스타필리온의 정의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정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스타필리온을 그냥 PNS랑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책에 있는 그 깊다라고 하는 것, 가장 깊은 지점이라는 것이 만약에 여기라면 이 두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부분이 스타필리온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테리온의 정의가 약간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이렇게 이제 이거를 안트로포메트리 혹은 뭐 안트로폴로지를 하시는 분들이 붙였는데,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안트로폴로지 분야가 아주 이렇게 그 융성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쓰시는 게 아주 널리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정의가 조금 명확하지 않거나 그 오서 혹은 뭐 권위자의 전문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논문에서 사용할 때는 늘 똑같은 지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논문마다 정의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적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치과 의사로서 주로 이제 교정학 분야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그 개념을 주로 쓰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다음 베이지온. 베이지온은 중요한 점인데요. 큰 구멍 앞점이라고 불리고, 네, 여기죠. 뭐 이거는 명확한 점인데 큰 구멍 앞점이고 대후두공의 앞 모서리 중앙 지점이다. 네, 그리고 그 점에 네, 요거 베이지온. 예, 이 점은 꽤나 중요한 점입니다. 그다음 오피스티온 하면은 오피스티온 하면은 큰 구멍 뒷점으로서 큰 구멍의 뒷모서리 중앙 지점이죠. 네,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줄여서 쓰는 그 기호 같은 경우를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 책에 있는 2-30 2-30에는 앞쪽에서 나왔던 그 이니온 혹은 아이니온도 그려져 있네요. 대략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57페이지하고 58페이지에 있는 머리뼈 아랫면 요약에 있는 표를 잘 읽어보시고 뭐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시험에 나오니까 잘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용물, 뭐 지나가는 것들, 그리고 교통 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죠. 네, 나중에 정리해 드릴 시간이 있으면 한번 다시 표를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있는 머리뼈의 뒷면 posterior view of the skull 혹은 뭐 머리뼈 뒷면 occipital view라고도 합니다. 일단 그 아래쪽에 학습 목표 아래쪽을 보면 머리뼈의 뒷면은 둥글고 일명 뒤통수 아시프트 아시프트 후드라고 한다. 마치 투구처럼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림 2-31에 있는 그림 그리기가 쉬우니까 한번 잽싸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면이 마치 투구처럼 이렇게 생겼지요. 투구처럼 생겼고 아래쪽에 이렇게 아래쪽에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것이 정상이겠죠. 정상이고 그 안쪽에 살짝 온폭하고 또 이렇게 다시 온폭한 게 생기고요. 이건 왜 생기는지 나중에 다시 이미 앞에서 아랫면에서 했었는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쭉 연결이 되고요. 이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마치 우주선 착륙하는 것처럼 그 밑에 발이 달려 있는데 이게 바로 아시피탈 콘다일이죠. 아시피탈 콘다일이고 위에 이제 수초를 한번 그려보면 이게 사실은 수초라는 게 원래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건데 저희는 이제 뭐 모식도처럼 빨빨 그려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예쁘게 그릴 시간은 없으니까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밤이 비뚤어져서 그런지 좀 예쁘게 안 그려져서 살짝 한번 고쳐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수초의 아래쪽에 중요한 것이 이렇게 중앙선이 있고 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라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 라인 위에 이렇게 거친 조면을 하나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그리면 되겠고요. 자, 먼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부터 해보죠. 네, 알고 있는 것부터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요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가운데 있는 것이 세지탈 수초죠. 세지탈 수초.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시옷 모양으로 생겨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시옷 수초니까 람도이달 수초죠. 람도이달 수초.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람다가 되겠죠. 람다가 될 테고 그 다음 여기 뒤통수 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곳은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가 되고 이걸 계측점으로 따지면 이니온이 되죠. 그 다음 여기에 그 양쪽에 이제 그 투구의 아래쪽에 보면은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가 보이잖아요.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안쪽에 있는 요 홈 뭐라고 그랬나요?
네, 바로 있는 홈이 마스토이드 나치라고 부르고 뭐가 붙어요? 네, 포스테리어 벨리 오브 다이게스트릭 머슬이 붙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있는 다시 고랑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시피탈 그루브가 있고 얘는 지나다니는 게 있는데 아시피탈 아러이가 지나다니죠. 그리고 투구의 발처럼 생긴 건 뭡니까? 투구의 발처럼 생긴 것은 바로 네, 아시피탈 칸다일. 네, 스컬에는 두 개의 콘다일이 있죠. 맨디블라 컨다일과 아시피탈 컨다일이 있죠. 이 아시피탈 컨다일은 뭐랑 서로 대응되나요? 얘는 애틀라스가 뭐죠? CV1이죠. 목표 중에 첫 번째 목표의 superior articular facet 하고 서로 마주치죠. 자, 조금 이제 길게 들어보니까 앞에서 나왔었던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뭔가가 기억이 나시는 것들이 조금씩 생길 겁니다.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물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뭐 그 여러 수처들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 수처들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처 말고 뒤통수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라인이 나오는데 라인 중에서 제일 라인의 이름은 누칼 라인입니다. 누칼 라인.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누칼 라인이라는 것이 있고 이 누칼 라인이 총 4개가 있어요. 총 4개가 있어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하이스트 누칼 라인이죠. 그 다음 하이스트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수피리어 누칼 라인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수피리어 누칼 라인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 인피리어 누칼 라인인데요. 각각의 뭔가가 자꾸 붙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이 생기는 거고 마지막 하나 더 누칼 라인이 있는 게 뭐예요? 가운데 정중 세로로 있는 미디언 누칼 라인이 됩니다. 네, 하이스트, 수피리어, 인피리어 되어 있는 것은 네, 수피리어, 미들, 인피리어하고 좀 차이가 있죠. 하이스트랑 수피리어의 차이가 그 높이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외의 수처들 한번 이름이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네, 이 수처는 오시피토 마스토이드 수처겠죠. 오시피토 네, 아시피토 마스토이드 수처.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것은 네, 프라이어토 마스토이드 수처. 네,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 59페이지에 있는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뼈 뒷면의 구조물인데요. 네, 위에 머리뼈 뒷면에 낱개 머리뼈는 뭐가 있냐? 위쪽과 바깥쪽은 포라이탈 본. 네, 이게 포라이탈 본이죠. 그다음 네, 뒤쪽은 뒤통수뼈 아시피탈 본. 아래쪽 바깥쪽은 좌우 관절뼈 템포럴 본. 템포럴 본 여기 있고 이게 오시피탈 본.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머리뼈 뒷면의 구조물 보겠습니다. 이미 다 표시했는데 람다. 네, 첫 번째 람다는 여기 있죠. 람다. 시옷점은 시상봉합, 세지탈 수처와 시옷봉합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네, 세지탈 수처하고 람도이드 수처가 교차하는 점이 람다죠. 두 번째, 바깥 뒤통수 용기,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 바깥 뒤통수 용기는 뒤통수뼈 아시피탈 보온의 스퀘머스 파트. 예, 스퀘머스 파트가 전체 여기 전체를 다 말하는 건데,
네, 여기에서 중앙 가까이 있는 융기이다. 네,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스트 누클 라인, 하이스트 누클 라인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제일 위에 있는 라인이고, 위 목덜미선은 바깥 뒤통수 융기에서 좌우로 위아래 두 개의 만곡선이 있는데 아래의 만곡선이다. 네, 이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에서 여기 부분을 하나로 봤을 때, 여기 부분을 하나로 봤을 때 그 위 라인이 하이스트, 위의 것이 하이스트 누클 라인이고 아래쪽이 superior 누클 라인이라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뒤통수점, 이니언, 외후두 융기점은 바깥 뒤통수 융기에서 가장 튀어나온 지점이다. 네, 익스터널 아시피탈 프로투버런스랑 같은 점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거에서 제일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니어는 실제로는 점이니까요. 익스터널 아시피탈 프로투버런스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약간의 면적이 있겠죠. 그 다음 뒤통수 널판 플래눔 아시피탈레라고 되어 있는데 뒤통수 뼈 널판은 네, 맨 위 목덜미선 하이스트 누클 라인의 위에 있는 면으로서 뒤통수 이막은 아시피토 프론탈리스 머슬의 뒤통수 힘살, 뒤힘살, 아시피탈 벨리, 후두복이 붙는 부분이다. 네. 여기 책에서 나와 있지 않는데 네, 여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네, 플래눔 오시피탈레 한번 써보죠. 평평하다는 뜻이죠. 아시피탈레, 아시피테일. 예, 그다음 플래넘 누카에라고 해서 목덜미 뼈 널판은 예, 맨 위 목덜미선 아래에 있는 면으로 다수의 근육이 부착한다. 자, 이 위에는 이제 부착하는 근육이 아시피토 프론탈리스, 아시피토 프론탈리스 머슬 중에서 아시피탈 벨리 혹은 그냥 아시피탈 머슬이라고 합니다. 역시 얘도 이제 두 개의 벨리가 있는 근육에 해당되죠. 다이게스트릭 머슬처럼 사이에는 갈레아 아폰 뉴로티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그 머리 및 목의 근육 3장에서 다시 만나시게 되는 근육입니다. 근육이고 그러니까 뒤통수뼈는 크게 위에 플래눔 아시피탈레라고 해서 이렇게 그 맨질맨질한 면이 있고요. 그 뒤에 플래넘 누카이라고 해서 하이스트 누칼 라인의 아래에 있는 면으로서 거친 면, 네, 여기에서 굳이 그려보자고 하면은 이 면이 되는 것이죠. 다수의 근육이 붙여있다. 그 다음 정중 목덜미선, 미디언 누칼 라인, 방금 말씀드렸던 미디언 누칼 라인, 이건데요. 미디언 누칼 라인의 경우에는 바깥 뒤통수 융기, 익스터널 아시피탈 프로튜버런스, 외후두 융기에서 큰 구멍, 포레이먼 마그넘으로 가는 융선으로서 리가멘tum 누카의 목덜미인데, 목덜미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부착되어 있는 목덜미인데 리가멘tum 누카에, 네, 혹은 누클 리가멘트라고도 합니다. 항인대 뭐 이렇게 부르는데 항인대라고 하는 건 큰 인대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사람에게서는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사족 보행을 하는 포유류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인대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여기서 설명을 드린다면 뭐 이렇게 강아지가 네, 이런 식으로 다닐 때 예, 만약에 강아지의 입장에서 예, 목을 이렇게 빳빳이 정면을 보고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면을 보고 들고 있어야 되는데 중력에 반해서 이게 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비티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으니까 목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야 되는데 앞을 봐야 되니까 계속 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을 머슬에만 의지하면 어떨까요? 목 근육이 너무나 힘들겠죠. 목 근육이 굉장히 이제 그 하이퍼트로피가 발생하고 이렇게 힘들 테니까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 해서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뭔가가 끈으로 매달아 놓으면 어떨까요? 네, 그 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 뉴칼 리가먼트입니다. 근데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목이 이제 그 경추 위에서 정면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뉴칼 리가먼트가 사실은 발달되어 있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시험을 잘 못 쳤을 때라든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고개를 푹 숙이게 되는데, 고개를 푹 숙였을 때 아무리 고개를 숙여도 고개를 아무리 고개를 숙여도 여기가 이제 몸통이면 고개가 이렇게 되시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억지로 숙여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그걸 잡아주는 리가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고개를 숙여도 더 이상 숙여지지 않도록. 네, 그 다음 아래 목덜미선 inferior nuchal line은 정중 목덜미선에서 중앙 좌우로 가는 융선이다. 네, 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되겠고, 네, 여기에 inferior nuchal line이 이제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에 꼭지 구멍 마스토이드 포레이먼, 그래서 유돌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현재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는데, 마스토이드 포레이먼은 뒤 위쪽 후상방에 있는 구멍이며 꼭지 이끌 정맥 마스토이드 에미서리 베인과 뒤통수 동맥 네, 이 그림에서 사실 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대충 마스토이드 포레이먼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위는 이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토이드 포레이먼이 있고, 아래쪽에 이제 그 inferior view of skull, inferior view of skull을 이제 그 inferior view of skull을 보셨을 때 이제 이것을 보실 수가 있었죠. inferior view of skull을 보셨을 때. 네, 그 다음, 네, 그 머리뼈 뒷면의 아랫부위, 머리뼈 뒷면의 아랫부위에는 꼭지돌기,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마스타이드 나치, 그리고 아시피탈 그루브 및 아시피탈 콘다일이 있다. 네, 이미 이것은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는데요. 아시피탈 콘다일 여기서 설명드렸고, 네, 아시피탈 그루브 설명드렸고, 마스토이드 나치 설명드렸고,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네, 그 머리뼈 뒷면의 요약으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것들이 잘 나타나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예를 들면 두 번째 안에 있는 바깥 뒤통수 윤계에는 트라페치우스 머슬과 리가멘tum 누카이가 붙는다. 익스터널 오시피탈 프로투버런스에 붙는 거가 아까 중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디언 누칼 라인에도 리가멘tum 누카이가 붙지만, 네, 그건 말고 익스터널 오시피탈 프로투버런스, 네, 여기 부분 람다 부분에 있는 부분에도 그게 람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여기 이제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 부분에도 붙고, 여기에 이제 특별히 트라페치우스 머슬이 붙는다. 트라페치우스 머슬은 굉장히 넓은 머슬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하이스트 누칼 라인에는 갈레아 아포 뉴로티카가 붙고, 그 다음에 위 목덜민선, 수피리어 누칼 라인에는 스터노클로이드 마스토이드, 스플레니에스 카피티스, 아시피토 프론탈리스의 아시피탈 벨리가 부착한다. 정중 목덜미선 리가멘tum 뉴카에 마스토이드 포레이먼에는 마스토이드 에미서리 베인 하고 아시피탈 아트리의 메닌지얼 브랜치, 그리고 꼭지페이 마스토이드 나치에는 아기 복근에 포스테리어 벨리가 부착한다. 그리고 뒤통수 동맥고랑에는 아시피탈 아트리, 그리고 뒤통수 관절 융기에서는 아틀라스의 수피리어 아티큘러 서피스, 그리고 꼭지돌기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뭐 이건 많이 붙죠. SCM, 스플레니어스 카피티스, 런지시머스 카피티스 머슬이 붙는다. 네, 앞쪽에 나왔던 얘기이고, 네, 그 뉴칼 라인에 붙는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리뼈 아랫면과 뒷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가기 전에 머리뼈 아랫면을 한번 직접 그려보면서, 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서 전체적인 조망을 해보시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시는 것에 항상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뼈 아랫면 이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그리기가 힘든데, 실제로는 뭐 이제 2-28 그림, 네, 51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직접 한번 잘 그려보시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간단히 그리는 걸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복습 시간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뼈 아랫면에서는 머리뼈 아랫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어떻게 보셨나요? 그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이제 안쪽에 안테리어 파트, 그리고 미들 파트, 파스테리어 파트로 그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안테리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중요하다기보다 키가 되는 거는 앞쪽에 일단은
보니 팔레이트가 있으면서 덴탈 아치가 있잖아요. 덴탈 아치가 있으니까 덴탈 아치를 간단히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덴탈 아치를 그리고 나면 덴탈 아치의 입천장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슨 뼈예요? 맥실라죠. 맥실라. 맥실라가 있고 맥실라에 이렇게 맥실라 뭐 이렇게 그리고 요 앞쪽에 있는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인사이시브 프레이먼이죠. 인사이시브 프레이먼이고 뭐 뒤에 있는 거 인사이시브 수초를 대충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X자로 표시하는 게 뭐예요? X자로 표시하는 게 펠라타인 프로세스 오브 맥실라가 되겠죠. 펠라타인 프로세스 오브 맥실라. 그 다음 뒤쪽에 이렇게 약간 왕관 모양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호라이즌탈. 이거 너무 점으로 그래서 여기 호리전탈 플레이트 오브 펠라타인 본 뒤에 있었고 이 수초는 미디안 펠라타인 수초였고요. 이 수초는 당연히 트랜스버스 펠라타인 수초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맥실라는 잘 생각해 보세요. 맥실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치아가 보이고 난 다음에 약간 바깥쪽으로 맥실라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우고 복잡하니까 맥실라의 경우는 광대를 이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광대를 이루는 부분을 그려야 되니까 광대를 이루는 부분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광대를 이루는 부분에서 더 나가면 광대가 어떤 걸로 돼요?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래쪽에서 보면 마치 주전자라기보다는 남비의 손잡이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이 생기죠. 남비의 손잡이처럼 생기는 부분이 생기면서 여기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대를 바깥쪽에서 이루는 손잡이까지 맥실라는 가지 않고 맥실라는 여기서 끝나는데 이 부분까지가 이제 맥실라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팔라타인 본이고 그 다음에 맥실라에서 이렇게 이제 그 나와 있는 거에서 보면 팔라타인 본 중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피라미달 프로세스라고 부르죠. 피라미달 프로세스 오브 팔라타인 본이 되겠고 피라미달 프로세스의 양쪽에 끼어 있는 날개가 두 개 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날개 이렇게 그려 볼게요. 이걸 그리다 보면 항상 비율이 좀 잘 안 맞습니다. 근데 비율이 맞는 것이 그렇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 꼭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율이 안 맞더라도 한번 이렇게 잘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의 비율로 보면은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자이고마틱 아치를 너무 크게 그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좌우지간 그래서 자이고마틱 아치가 이렇게 됐다고 보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피라미달 프로세스 오브 팔라타인 본에 끼어 있는 게 그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랑 미디얼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파란색으로 잠깐 바꿔보면 지금 그린 그림에서 요 부분이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죠.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다르게 쓰면 뭐가 되나요? 레터럴 테리고이드 프로세스 오브 스페노이드 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은 뭐예요? 당연히 안쪽에 있는 경우는 미디알
테리고이드 플레이트가 되겠죠. 네, 대략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럼 이거 다시 지워서 복잡해지니까. 네, 여기에서 지금 가운데 있는 이건 뭔가요? 이건 보머죠, 보머.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색칠하고 있는 부분은 뭐죠? 코아나. 네, 후비공. 네, 조금 전에 했었던 것처럼, 네, 여기는 스타필리온이 되는데, 어쨌든 PNS, 포스테리어 네이절 스파인. 맞나요? 네, 포스테리어 네이절 스파인이고, 앞쪽에서 빠졌는데, 이제 여기에 팔레이트의 양쪽에 대구치 안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홈과 구릉이 있으면서 팔라타인 스파인, 네, 철자가 틀렸네요. 팔라타인 스파인이 있고, 스파인 사이사이에 있는 애를 팔라타인 그루브라고 불러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옆에는 뭐가 있어야 마땅합니까?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옆에는 마땅히, 예, 그 스페노이드 보온의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스페노이드 보온의 다른 부분이 있는데, 스페노이드 보온의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밑에서 많이 보이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양옆에 있는 날개예요, 날개. 날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대충 연결이 된다고 보면, 이 날개를 뭐라고 부르죠? 날개를 그레이터 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레이터 윙 오브 스페노이드 본이고, 네, 방금 말씀드렸던 미디얼 테리고이드,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모두 스페노이드 본에 해당됩니다. 모두 스페노이드 본에 해당되고, 네, 스페노이드 본이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연결이 되겠지요. 스페노이드 본하고 맥실라 여기다가 한번 써보면 스페노이드 본. 그래서 여기 있는 맥실라하고 스페노이드 본 사이에 아래쪽에서 보이는 틈이 있지요. 이 틈이 뭐예요? 이 틈이 inferior orbital fissure 이죠. 네, 앞쪽에서 배우신 게 다시 복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비트 안에서 있는 superior orbital fissure랑 inferior orbital fissure, 이렇게 피셔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피셔에 지나가는 구조물들이 꽤 많은데, 이 피셔에서 inferior orbital fissure는 맥실라하고 스페노이드 본의 그레이터 윙 사이의 공간 틈새이고요. 그 다음에 superior orbital fissure는 뭐의 틈새인가요? 네, 그레이터 윙과 레서 윙 둘 다 스페노이드 본 사이의 틈새였었죠. 그죠? 네, 그리고 이 그레이터 윙에는, 예, 그 중요한 그 구멍 두 개가 사실 있죠. 중요한 구멍이 사실은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연속으로 있는데 일단 두 개만 아래쪽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크고 타원형인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점으로 작은 게 하나 있는데, 예, 더 위에 있고 더 내측에 있는 게 뭐예요? 프레임은, 예, 오베일입니다. 오베일. 프레임은 오베일이고 그 밑에 있는 게 프레임은 스피노즘이죠. 요거 말고 보이지 않는 그 포레이먼이 하나 더 있는데, 그 포레이먼은 그 포레이먼은, 네,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로 나가게 되는 포레이먼인데, 포레이먼 로튠덤이라는 게 있죠. 포레이먼 오베일, 이건 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니까 뭐죠? 네, 맨디블라 너브 이렇게 쓴다고 그랬었죠. 네, 이거 이제는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맨디블라 너브 3차 신경 중에 세 번째 가지. 그다음 포레이먼 스피노즘은 미들 메닌지알 아터리가 나오는 구멍이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복잡하니까 조금 지우고, 네, 앞쪽에 팔레이트에서 빠졌던 것 중에서
그레이터 팔라타인 프로세서 맥실라하고 팔라타인 본의 호라이즌탈 플레이트 사이에 있는 구멍이 있죠. 좀 큰 구멍, 약간 큰 구멍으로 있는 구멍이 뭐죠? 그레이터 팔라타인 포레이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피라미달 프로세스 근처에 있는 작은 구멍이 레서 팔라타인 포레이먼. 각각 동명의 아터리 너브 아터리 베인이 지나가는 구멍이 되겠죠. 인사이시브 파사에는 뭐예요? 나이조 팔라타인 너브 그리고 디센딩 팔라타인 아터리가 나온다는 거. 네, 각각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페노이드 본에서 이제 더 얘기해야 될 것들. 스페노이드 본에서 스페노이드 본 두 개의 뿌리 쪽 안쪽에 있는 게 그 두 개의 플레이트 사이의 바닥에 있는 부분이 스케포이드 포사, 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스케포이드 파사이고, 그 위에 두 플레이트 사이에 있는 조금 넓은 공간, 이 공간을 스케포이드 파사에서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케포이드 파사는 그 아래쪽에서 봤을 때 바닥이고요. 여기는 이제 테리고이드 파사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스페노이드 본, 복잡한 스페노이드 본을 대충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다시 좀 지워서 네, 지금 여기에서 여기 본은 자이고마틱 본이죠. 자이고마틱 본이고, 자이고마틱 본과 템포럴 본 사이에 있는 수처가 있죠. 네, 여기 정도 있을 텐데 자이고마티코, 메티코, 템포럴 수처입니다. 이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수처를 기점으로 그 뒤쪽에 있는 것은 템포럴 본의 자이고마틱 프로세스이고, 지금 보시는 요 짧은 부분은 템포럴 그 템포럴 프로세스 오브 자이고마틱 본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자이고마틱 아치의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는 실제로는 자이고마틱 프로세스 오브 템포럴 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 템포럴 본의 포션이 훨씬 큽니다. 템포럴 본의 포션이 훨씬 크고요. 그래서 이 이제 자이고마틱 아치가 끝나는 부분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끝나는 부분 쪽에 가면 이제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맨디블라 파사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맨디블라 파사. 맨디블라 파사는 어디에 있는 거? 템포럴 본에 있는 애입니다. 템포럴 본에 있는 애 맨디블라 파사이고, 맨디블라 파사의 앞쪽에 여기 부분에 이제 그 아티큘라 에미넌스가 있죠. 그리고 바깥쪽에는 아티큘라 튜버클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책 빼놓고는 이 부분을 그냥 아티큘라 튜버클 이퀄 아티큘라 에미넌스로 보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제 그 옆에 보면 복잡한 템포럴 본의 여러 가지 부위 중에서 여기에 이제 뿔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뿔을 좀 강대하게 저는 그렸는데요. 꼭 이런 정도로 강대하진 않지만 이 삼각형을 바닥으로 하는 뿔이 생겨요. 이 뿔이 무슨 뿔이죠? 네, 이 뿔이 바로 템포럴 본의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 주변에 사실은 바자이널 프로세스라고 해서 얘를 둘러싸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저희 책에는 약간 생략이 되어 있고, 얘의 뒤쪽에 이렇게 귀처럼 생긴 걸 하나 그려줘야 되는데, 귀처럼 생긴 걸 이렇게 하나 그리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좀 사술이라고나 할까? 그냥 암기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기도 합니다. 귀처럼 그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귀가 바로
뭐예요? 이게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죠. 예, 귀의 안쪽에는 두 개의 고랑이 있는데 좀 큰 나치가 있고 얕은 고랑이 하나 있어요. 큰 나치는 뭐예요? 큰 나치는 네, 아시피탈 죄송합니다. 마스토이드 나치. 뭐가 붙어요? posterior value of digestive muscle. 안쪽에 있는 고랑은 아시피탈 그루브. 이렇게 붙죠. 네, 복잡하니까 다시 또 지웁니다. 그 다음, 사실 여기 있는 이제 그 냄비 손잡이 같은 자이고마틱 아치 다음에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아래쪽, 이렇게, 아이고, 이거가 이제 사실 그리기가 좀 쉽지가 않죠. 네, 그리기가 쉽지가 않지, 뭐 외우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아닌데, 사실 비율이 잘 안 맞습니다. 위쪽에 있는 거를 이제 좀 마음이 부족해서 전략하려는 마음에 덴탈 아치를 좀 작게 그렸어요. 이 아래쪽을 좀 크게 그리게 된 경향이 있으니까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보모어 뒤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복잡한데, 보모어의 뒤쪽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여기 이제 베절라 파트 오브 아시피탈 본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절라 파트 오브 아시피탈 본이 연결되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마치 눈처럼 두 개가 달리게 되는데, 이 달리게 되고 여기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쭉 내려가고 이렇게 생기게 되죠.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렇게 생기게 되고 마치 곰돌이처럼 생겼는데, 이 부분이 베질라 파트인데, 베질라 파트 오시피탈 본인데, 여기에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머슬이 붙어 있던, 머슬이라든가 뭔가 붙어 있던 자리인데, 그 자리의 이름이 파린지알 튜버클이라고 해서 파링스가 시작되는 곳이죠. 파링스가 시작되는 곳, 파링스가 시작되는 곳이고, 이 곰돌이가 있는데, 이 곰돌이의 눈이라고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은 뭐예요? 아시피탈 칸다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곰돌이의 눈 바로 가운데 이렇게 입이 있죠. 입. 이 입, 큰 입, 이게 뭐예요? 입이 포레이먼 매그넘, 큰 구멍이죠. 그 다음 얘 밑에 이렇게 수염처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뒤통수에서 서로 배웠던 건데, 뒤통수에서 배웠던 거를 거꾸로 이제 생각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수염이 있습니다. 곰돌이의 수염. 뭐 포레먼 마그넘을 코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수염이 있는데, 이 수염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실제로는 제일 위에 있는 거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거니까 이게 하이스트 누클 라인, 그 다음 superior nuchal line, inferior nuchal line. 뭐 여기서 기본적으로 4개 나오잖아요. 4개가 뭐예요? 여기 나오는 이제 미들이 아니라 median nuchal line, 이렇게 나왔을 테고, 아까 보셨었던 것 중에서 요 근처에 사실 있을까 말까 한 마스토이드 포레이먼, 여기는 뭐가 지나간다? 마스토이드 에미서리 베인이 지나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의 앞쪽에 있는 여기 중요한 구멍, 이 구멍은 매우 중요한 구멍이죠. 이 구멍은 뭐예요? 이 구멍은 빨간색으로 써보면 스타일로 마스토이드 프레이먼이고, 예, 페이셜 러브 나오는 곳이지요. 페이셜 러브 나오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림에서 빠져 있는데, 이 스페노이드 본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찢어져 있는 구멍이 큰 게 있습니다. 찢어져 있는 구멍이 큰 게 있는데,
이 구멍이 바로 foramen 레서룸이죠. 예.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지나가는 곳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랬죠? 예,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의 그 아래쪽에 살짝 위치한다고 그랬죠.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의 오프닝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 안쪽에 여기에서 지금 조금 너무 이게 세로로 길게 그려져 있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네, external orifice of carotid canal이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예, 그 눈 옆에서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잘못 그려져 있는데 네, 눈 옆에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예, 약간 옆에서 튀어나와서 주굴라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주굴라 프로세스를 안 그리고 이제 좀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이쪽 부분은 잘 살아 있으니까 네, 요 부분에서 또 큰 구멍이 있죠. 양쪽에 있는데 이게 뭐예요? 주굴라 프레이먼이죠. 이 주굴라 프레이먼은 90, 11번 너브가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51페이지에 있는 걸 봐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나 한번 잘 살펴보면 예, 저희가 이제 그 미디얼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에 있는 요 뾰족한 부분 이걸 좀 덜 뾰족하게 그렸는데 여기 있는 테리고이드 헤뮬러스가 빠졌네요. 헤뮬러스. 그 다음에 자이고마티코 맥실라리 수처. 네, 이 수처는 자이고마티코 맥실라리 수처겠죠. 그 다음에 예,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수처 아까 말씀드렸고 테리고이드 파사 말씀드렸고 미디얼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아티큘라 에미넌스,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맨디뷸라 파사, 예, 템포럴 본의 팀파닉 파트가 여기에 이제 그려져야 되는데 요 밖에 원래 여기 귓구멍 익스터널 오디토리아 익스터널 어쿠스틱 오프닝이 아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이 팀파닉 파트이고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 그 다음에 네, 여기는 템포럴 본의 스퀘머스 파트 그 다음에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마스토이드 나치 그루브 폴 아시피탈 아테리 그루브 폴 아시피탈 아테리가 아시피탈 그루브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주글라 프레임은 말씀드렸고 예, 포라이탈 본 여기가 포라이탈 본이 살짝 보이는 곳이지요. 여기 아래쪽 그림에서는 그 다음 램도이달 수처 램도이달 수처는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아시피탈 본, 이건 아시피탈 본이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설명을 안 드린 것 중에서, 예, 그, 보모 뒤쪽에서 있는 베지 파린지얼 커넬, 있고요. 그 옆에, 예, 파린지얼 커넬이 또 있습니다. 네, 파린지얼 커넬이라고 하는 거, 네, 파린지얼 커넬의 경우는, 네, 팔라토 버자이널 커넬이라고도 합니다. 라고도 하고, 네, 테리고 팔라타인 갱글리온에서부터 오는 파린지얼 러브 하고 맥실라리 아트리의 파린지얼 브랜치 네, 글씨가 너무 똑같게 써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밑줄을 쳐 드릴게요. 네, 가 지나다니고요. 그 다음에 예, 베지 파린지알 카넬의 경우에는 스페노팔라타인 아터리의 가지가 지나다닙니다. 스페노팔라타인 아터리 자체가 지나다니는 건 아니고 조그만 브랜치가 지나다닌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 네, 여기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
그다음에 하이스트 뉴클 라인, 미디얼 뉴클 라인, 수피리어 뉴클 라인, 인피리어 뉴클 라인 다 했었고 마스토이드 프레임은 했었고요. 네, 그 콘다일 아래, 예, 아시피털 콘다일 아래에 이 곰돌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요. 예, 하나는 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칸딜라 파사 앤드 커넬 이고 예, 그 다음에 하이포글로살 커넬은 사실은 이 컨다일의 옆면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하이포글로설 커넬인데 이건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네, 하이포글로살 너브가 나오는 구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프레이먼 스푸니점, 그 다음에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그루브 포 오디토리 튜브, 연두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루브 포 오디토리 튜브. Foramen ovale, foramen lacerum, scaphoid fossa, zygomatic process of temporal bone, greater wing of sphenoid bone, temporal process of zygomatic bone, zygomatic bone 뭐 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inferior orbital fissure 말씀드렸죠. 그 다음 maxilla, 네, 여기는 maxilla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lesser palatine foramen, greater palatine foramen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palatine spine, palatine groove, median palatine suture, incisive foramina 해가지고 예, 그림 2-28에 있는 것들을 제가 다 대충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51페이지 그림을 잘 보지 않고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 문제가 나오면 답을 잘 쓰실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네, 머리뼈의 뒷면까지 뒷면의 그림은 제가 실제로 그렸기 때문에 뒷면까지 정리를 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